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식재료? 브레인 포커스라고 하는 곳에서 액체 소금이 나왔는데요. 조리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와 함께 이 제품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자, 소금. 요리의 기본 중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적절한 간을 하며 식품의 보존 기간을 늘리고 생체 활동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존재이죠. 좀 오버스럽긴 하지만 소금이 있었기에 요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동물들 있죠. 그러니까 짐승들. 얘네들은 소금 간을 안 해도 잘 먹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들은 아미노산의 맛을 단맛처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생고기도 맛있게 먹어요. 반면에 인간은 그렇지 않죠. 소금 안 뿌리고 굽죠? 먹다 질려요. 못 먹는단 말이에요. 게다가 인간의 위장은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변질된 음식에 약해요. 반면에 독수리나 하이에나 이런 애들은 상한 고기도 문제없이 소화를 시켜요. 때문에 변질을 늦추거나 막을 필요가 있는데 이때 소금이 필수라는 거죠. 특히 인간은 식량을 저장해놓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필요하죠. 젓갈이나 간장, 된장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숙성, 치즈도 소금이 필요하고요. 원래는 이게 맛을 위해서 먹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보존을 위해서 소금을 뿌리게 되고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그 음식이란 말이에요. 자, 소금은 어떤 원리를 통해 음식에 간이 될까요? 일단 고기나 생선에 소금을 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음식에 소금이 떨어지게 되면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식품에서 수분이 나옵니다. 이 수분에 소금이 녹아들게 되죠. 이렇게 녹아든 소금은 다시 삼투압에 의해 서서히 조직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염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간이 스미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밑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오일이나 허브 같은 것을 첨가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간장이라던가 다른 소스를 넣기도 하죠. 근데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효율적으로 제대로 간을 하려면은 소금을 고르게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밀도를 고르게.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충 이렇게 떨어지죠. 때문에 고온 입자의 소금을 쓰기도 하고 뿌린 후에 이런 식으로 주물러 주기도 합니다. 근데 간이 잘 스미라고 주무르는 작업이 식재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도 있어요. 쇠고기 안심 같은 거 연해가지고 조직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혹은 연어라던가, 즉 살코기하고 지방이 켜켜있는 이런 소재, 얘들은 주무르게 되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솔직히 조심하면서 밑간을 하면 되겠지만 그런 거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봐서 그러면 고체 말고 액체로 밑간이나 간은 어떨까요? 자, 그런 발상에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액체 소금입니다. 소금 생각, 줄여가지고 소생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매우 진한 농도의 소금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의 소금물 같은 약간 그런 거. 즉 이렇게 분무를 하면 고기나 생선, 채소 등에 떨어지고 고르게 간을 해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것만 본다면은 그냥 식염수를 분무기에 넣어서 뿌린 거가 되겠죠. 근데 이 소생의 경우에는 좀 재미있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성이라고 할 때나 왜 기능성 소금 아시죠? 그러니까 클로렐라 소금, 강황 소금, 황채 소금 같은 그런 소금들. 소금에다가 해당 재료의 분말을 넣어서 섞은 거. 근데 그런 거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딱히. 왜냐면은 이 분말이 수분을 쉽게 먹게 돼요. 그리고 소금이 적게 돼요. 그러면 소금 자체가 뭉친 일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되면 뿌렸을 때 고르게 퍼지지 않죠. 그리고 표면에만 분말이 남아서 따로 놀게 돼요. 그러니까 미간상 보기도 안 좋아요. 그렇지만 이 소생의 경우에는 분말이 아닌 추출물을 사용했어요. 동충하초, 클로렐라, 강황, 금전화, 홍국, 삼채, 리파야자 등등. 즉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이 소금과 섞여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보약 같은 거에 소금이 녹아져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즉 식품의 조미와 약용 효과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타입. 자, 예를 들어서 동충하초의 경우에는 빈혈이나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들 있죠. 이 성분은 항염증 작용을 해요. 그리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한 홍국, 쌀에다가 홍국방이를 튀어가지고 증식을 시킨 그 홍국의 경우에는 심혈관에 도움을 줍니다. 총 7개 제품이 있고요. 7개 제품들이 서로 다른 효능이 있으니 월화수목금토일 바꿔가면서 쓰면 좋겠죠. 아니면 번갈아 쓴다거나. 자,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뿌려주면 끝.
샐러드 같은 거 만들 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소생을 가볍게 뿌려준 후 식초와 오일을 약간 뿌려줍니다. 그럼 끝이죠. 그리고 계란 후라이 같은 간단 요리에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간이 고르겠으면 있겠죠. 혹은 스테이크, 고기 구운 다음에 살짝 뿌려주기. 빵에도 살짝 뿌린 다음에 버터를 발라요. 그리고 구워줍니다. 제 생각에는 소금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그 마무리 혹은 추가 가능한 용도로 쓰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완성한 후에 살짝 뿌리는 용도. 그러면 이제 요리의 보수성도 생기고 좋죠. 왜냐면 튀김이라던가 그 밖에 바짝 구워야 되는 음식, 즉 드라이해야 되는 음식도 있으니까요. 즉 요리할 때 평소보다 소금이나 조미료의 양을 줄이고 완성된 접시에 가볍게 슉. 재밌게도 음식의 색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거 의식동원,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 자, 이렇게 오늘은 액체소금, 소생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어디에 좋다, 뭐에 좋다, 어떤 병에 좋다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거 찾아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갈아 드시거나 끓여 드시거나 다양하게 드시죠. 따로 먹는 것도 좋지만 평소 음식에 소량 첨가하는 거, 이게 제일 자연스럽고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끓여 먹고 갈아 먹고 하다 보면 오히려 과유불급으로다가 몸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근데 소생의 경우는 그렇게 최적화됐죠. 완성된 음식에다가 뿌려주니까. 그리고 과유불급이 불가능해요. 많이 뿌리면 짤 테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해양 오염이 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금에 안 좋은 물질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중금속이라던가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 근데 이 소생의 경우에는 일단 바닷물을 깨끗하게 걸러내요. 그 깨끗한 바닷물을 증발시켜가지고 소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 용해시키고 추출물을 넣고 다시 걸러내고,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듭니다. 즉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액체소금, 소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